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는 쉬운 해결법이라면서도 급하게 이를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처럼 발언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스탠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부담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하락한 23,995.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1% 내린 2,596.26에, 나스닥 지수는 0.21% 하락한 6,971.4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19가 지난 11일 폐막했습니다. CES 2019는 그동안 거론되어 오던 미래기술을 총망라해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5G를 중심으로 한 연결성과 폴더블 폰의 존재가 확인된 점도 하나의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마이크로 LED와 OLED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75선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68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이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시장 역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중국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짚어보고 이번 주 우리 증시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들 살펴봅니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약 10일간 열리게 됩니다.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주간 기준으로 모두 3%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글로벌 좀 호재가 많았습니다. FOMC 금리 스탠스 변화 기대감도 있었고 미중 협상이 좀 진전이 되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번 주 또 셧다운 장기화 우려도 있고 이번 주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의 상황들이 그대로 연속성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한 가지씩 해결되어 가느냐 아니면 시장 내 우려감이 더해 가느냐 이에 따른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결정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주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3%가 넘는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애플 쇼크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통화 기조의 변화, 소위 말하는 비둘기 성향의 FOMC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높여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FOMC의 스탠스 변화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PR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이죠. 소위 말하는 글로벌 통상 가장 중요한 G2 국가들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이 사실상 진행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원래는 2일 기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저점 42달러 선 대비해서 22%, 23% 오르는 52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는 다소간 좀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8일, 9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감과 어떤 그 동조화된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이로 인해서 시장 내 각 업종 간 희비교차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세계은행 그리고 우리나라의 KDI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미국의 역성장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좀 유효하다. 성장세가 유효하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급격한 경기의 하강,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에 대한 어떤 우려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으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랄지 물가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둔화되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재확인을 시장 내 시켜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에 반하는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시장은 오히려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글로벌 가장 중요한, 올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CS2019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우리 투자자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전 세계들이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그리고 5G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합쳐지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실물 경제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CS2019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연초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S2019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결국은 가전 박람회 자동차 박람회 그리고 글로벌 다보스 포럼 이를 통해서 연중 내내 있을 어찌 보면 연중 2019년 시장 내 주요 테마주들의 형성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꼭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시간은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 하고요. 그리고 2월 초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갈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는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제 유가의 변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 경기의 방향성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이제 그 이번 주에 있을 핵심 이슈 이벤트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라는 점. 이 어닝 시즌의 본격화는 결국 넷플릭스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에 있고요. TSMC도 있고, JP 모간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고성장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 어떤 실적을 보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 내지는 실적 모멘텀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둔화가 될 것이냐 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이슈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팡 주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발표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FOMC가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들의 스탠스의 변화 상당히 좀 예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못 발표하게 된다. 왜냐하면 통계 자체가 지금 현재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무급으로 또는 필수 요업난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휴가를 어쩔 수 없이 강제 휴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의 발표가 어렵게 되는 불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결국은 FOMC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어떤 그 움직임 이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은 좀 불안한 양상 내지는 불확실성의 대두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우려감, 불안감 속에서 소위 말하는 윗그림이 닫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국의 어닝 시즌의 본격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의 부양책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번 주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장님 마음에 넣어 놓으시면서요,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덧붙여 본다라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이번 주 후반 목요일 정도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유 시장 특히나 9일 연속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랐다가 지난 주말 하루 약보합세로 마감을 해 주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국제유가가 왜 올랐을까? 왜 장기간, 소위 말하는 열흘에 가까운 시간을 연속해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의견의 공감대를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달러화의 약세라는 것이 한 가지 들어있고요. 달러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FOMC의 금리 스탠스의 완화 부분이 달러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쳤고, 달러화의 약세는 결국은 그 상대적인 그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달러화가 약세되니까 국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펙 국가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결국 재현장 부분이 전반적인 공급단의 어떤 그 수요와 그 공급을 맞춰주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계기로 작용을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우디의 어떤 그 변화, 사우디를 비롯한 매우 중요한 산유국들의 어떤 그 스탠스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국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계 1, 2위, 유류 소비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에서의 원유 소비량. 이 부분은 그 어느 부분보다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점. 따라서 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로의 변화가 가장 먼저 감지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플로우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소비 시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소비류의 산업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그 변화 부분, 변화의 플로우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정유업종 같은 경우, 석유화학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항공업종 같은 경우 좀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정유업종 이미 4분기 실적 시즌은 지났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4분기는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였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상당 부분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점차 국제유가가 회복을 되어 가게 되면서 그들의 생산 마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유 역시 주가 입장에서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오히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정유업종과 화학업종과 항공업종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국제유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부분도 마음속에 분명히 담아놓고 시장 대응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대내외 이벤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내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27일까지 개막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요. 최근 이제 뭐 자율주행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커넥티드 카랄지 이런 부분이 CES 2019에서 상당히 큰 어떤 그 바람몰이를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좀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의 연결고리 선상에서 봤을 때 그 테마 지속 가능성에 한 차원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이벤트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이 됩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 의회 표결 내일 모레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마음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불거져가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중국의 4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2의 경제 지표는 소비 지표와 물가 지표.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절름발이 경제 지표의 발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PMI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또 어떤 지표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보면 될까요? 네,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중국의 이제 4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지표 지금 이번 주 발표 예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 내 이 부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 내 중국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다. 결국 시장에서 그 중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확인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시장에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다. 이미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중국 경기 둔화가 조금만 나타나도 시장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둔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상당 기간 이미 시장에 알려진 어떤 그 악재 그리고 알려진 재료 따라서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오히려 중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애플 쇼크의 주요 배경도 중국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최근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을 한 가장 큰 배경에는 소비의 둔화도 있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인해서 다소간 이제 씻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내 내수 둔화를 극복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중국 정부는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내구재 수요를 확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내구재 대표 주자는 IT 내 가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내구재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중국 정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지난 연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그 내수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는 분명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미 뭐 직접적인 시사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시사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구조조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중장기, 특히나 뭐 전기차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랄지, 친환경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지난 경제공작회의 때 발표를 한 바가 있었다라는 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신규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제 금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자율주행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들의 발표. 더 나아가서 2022년에는 지금 현대차가 한껏 지금 최대한 페달을 밟고 있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 2022년 중국에서는 수소차 6.7만 대 공급을 지금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중국에서 철강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철강업종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경험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중국 내에서 자동차 업종을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자동차랄지 스마트화를 가속화시킨다라는 어떤 그 로드맵이 서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업종 내 구조조정과 동시에 우리 기업 내 상대적인 반사이익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사실 최근 환율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중 협상이 순항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5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계속 이 환율은 시장의 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자체가 상당히 급진전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제 진행이 됐을 당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위안화의 약세였습니다. 위안화의 일부로 인위적인 약세를 통해서 수출 관세 부분을 메꾸려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작년 한 해 중국 위안화의 절하는 9%에 달하는 절하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부분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었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이 설슬 시장 내에서 이제 좀 없어져 가다 보니까 위안화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통상적으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나라의 자국의 경기가 조금 불안하거나 경기의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통상 그 나라의 환율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중국은 경기 둔화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좀 심도 있게 나타나 좀 불안한 양상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지 않고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이색적인 모습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중국 간의 어떤 최근 이제 위안화의 강세 배경에는요, 미국 국채가 조금 좀 지나친 강세를 보였다라는 의견 내지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매수 세력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있죠. FOMC의 금리 스탠스의 변화가 결국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만들었고,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상대적인 중국 위안화의 강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 위안화가 다시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명확합니다. 환율 시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특히나 중요한 거, G2 국가의 어떤 환율 중요한데요. 미국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될 텐데 미국 달러화 약세냐 강세냐 결국 FOMC의 금리 스탠스의 상당 부분 이에 따른 우리가 힌트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FOMC가 금리를 인하 내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면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FOMC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일 그런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 기조로 간다면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런 부분이 시장 내 힌트로 작용이 된다. 중국 위안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하시면 최근 위안화가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IT 반도체가 최근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마가 좀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또 좀 새로운 테마로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장 관심,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랄지 5G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에 대한 관심 상당히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뭐 테슬라가 이제 그 중국에 상당히 큰 금액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 내 큰 어떤 화두거리로도 제공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이라는 정부, 중국 정부에서의 소비 부양책의 중심점이 자동차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CS2019에서도 자동차가 큰,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가 큰 중심의 화두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어지게 된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교집합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시장 내 주요 화두 내지는 시장 내 주요 관심거리, 물론 북미 협상 진전에 따른 어떤 북한 대북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시장 내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교집합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장 내 관심거리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건더블 커지고 있다라는 점. 자동차 가전 중심의 소비 부양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소비 부양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과 그리고 특히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중국 투자 관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중국의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미국에서 시작이 된다. 이게 참 공교롭게 지금 이제 시장 내 모든 재료들이 자동차 업종으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5G가 주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간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 어찌 보면 지난주에 마감이 된 CS2019에 좀 가려서 큰 어떤 기대감 내지는 큰 어떤 이벤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떤 시장 내 형성된 테마군들의 연결고리로서 자동차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국 자동차 산업을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중국 자동차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 2016년 미국이 원래 세계 제1의 자동차 소비국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이를 넘어서면서 미국을 앞지르는 자동차 소비를 하게 되면서 세계 제1의 자동차 소비국이 되었다라는 점.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은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제 스크랩을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개발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겠다. 개발 박차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결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은 자동차 테마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투자 조언 함께 듣겠습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좀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경기 부양 노력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FOMC의 금리 스탠스 변화도 상당 부분 시장 기대 외 기대를 능가하는 그런 스탠스의 변화다라고도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은 생각보다 빠른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은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다.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분명히 경기 둔화 우려감이 결국은 경기 부양 노력으로 변해갔고 경기 부양 노력은 결국은 증시의 주변 환경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런 순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이 소재주의 변화, 자본재의 변화, 그리고 내구 소비재의 변화. 또 한 가지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된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FOMC의 스탠스 완화와 맞물려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연방정부 셧다운이다라는 이벤트와 맞물려서 매우 중요한 이번 주 핵심 이슈일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까지는 따뜻한 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동안 6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 9도에서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를 미리 잘해두셔야겠습니다. 한편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고 나서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만 조금 지나며 하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강릉 8도, 속초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에서 한낮엔 1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수요일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